그걸 또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정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뭐 SLR이 어떻고 저떻고 뭐 사실 그래요. 뭐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했기 때문에 풀어내려면은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알고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경제는 막 비비 꼬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돈 받는 게 이제 금융업자들 아닙니까? 예. 네, 이영로 차장도 금융업자 아니에요. 네, 좀 풀어줘야죠, 그죠? 네. 자, 일단 매크로 얘기 여쭤보긴 그렇고 우리 마이크로로 갑시다. 네.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장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복잡한 이런 양상들을 나오면서 대체 뭘 해야 될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전한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약간 면피성인데? 네. 시장은 사실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네. 문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그렇죠. 중간에 움직이다 보면 뭐 복잡한 변수들이 등장했고 시장을 또 영향을 줄 건데 네. 큰 줄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현재는 경기가 회복되는 쪽 네.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 이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게 만약에 거꾸로라면은 네. 다시 또 코로나가 변이가 확산되고 네. 경기가 침체되고 또다시 그 셧다운이라고 하는 네. 것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경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순이고 기존에 많이 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그 순환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난해부터 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네. 화랑을 보였던 거는 경기가 결국에는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가정을 미리 가격에 당겨왔어요. 사실은. 네. 일정 부분은 당겨왔기 때문에 그 수순대로 안 가버리면은 오히려 그 거품은 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일단은 간다라는 가정하에 네. 간다라는 건 정상으로. 네. 그러면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모습들을 나타낼지 기업부터 볼까요? 오늘 무슨 예, 예. 기업이죠? 제가 오늘 지금 들고 나온 거는 이제 동양 EMP라는 회사입니다. 동양 ENP? 예.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IT 쪽으로 모든 산업이 사회가 다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형광등이나 이런 걸 쓰다가 요즘은 LED 이런 부분들을 다 쓰죠. 백열등 쓰다가 그렇죠. 형광등으로 넘어갔다가 형광등에서 이제 LED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백열등 이제 세대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IT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특히 우리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전자기기들의 수명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짧지 않고 길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전원이 들어갈 때 들쭉날쭉하고 막 불규칙하게 들어가거나 중간에 갑자기 툭 튀거나 뭐 이런 전류도 이렇게 일정하게 흐를 게 아니라 갑자기 툭 튀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전원 공급 장치 부분들인데 SMPS라는 이제 뭐 이런 안정기 예전에는 형광등에 보면 안정기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요즘 제 일반적인 LED 등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다 SMPS라는 전원 공급 장치 안정기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핵심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 동양 EMP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댑터라든지 휴대폰 충전기, 가정용 TV,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전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안정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사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꽤 다양합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뭐 이쪽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충전기 및 가전제품, 전원 공급 장치 쪽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하나큐셀 같은 쪽에서는 얘네가 이제 태양광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태양광 패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전기가 생성되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 전력하고 연결시켜주는 컨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인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버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공구에 들어가는 이런 안전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현대모비스에다가 차량 내 휴대폰 충전 무선 충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요즘 차에 보면 다 무선 충전기 되죠. 그렇죠. 예. 무선 충전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전기차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전기차에서 전원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인버터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단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기 있죠. 집에서 전기차를 그렇죠. 사실 그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전기차를 집으로 들고 들어갑니까? 자기들 이제 본인들 집이 있으면은 딱 이제 아파트의 뭐 몇십 층 위에서는 어떻게 충전을 그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는데 본인 카드 집어넣고 결제하면서 사용합니다. 근데 개인 가정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반 220볼트를 쓴다 하더라도 그 개인 충전기를 써야 되고, 근데 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디자인적인 거를 가미를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집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든지 이런 가정용 충전기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게 트렌드에도 벗어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IT 기기들이 발전하고 나중에도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옷이라든지 아니면 안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할 때 안정적인 전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도 발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전자기기나 모든 게 발전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 같아 보이진 않으면서도 네. 많이 쓰여야 되는 예, 그렇죠. 많이 쓰이고 장비들? 예,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굉장히 부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전류라는 게 사실 뭐 빛을 내는 형광등이나 네. 그 전구라고 하는 것들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저항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렇죠. 저항을 받으면서 빛을 내는 거죠. 이게 예전에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랬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필라멘트를 흐를 때 되게 힘겹게 지나가요. 그래서 얘가 필라멘트가 저항이 생기면서 빛을 발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원리인데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전류가 한꺼번에 흐르면은 밝아질 수는 있지만 필라멘트가 끊어지죠. 끊어지죠. 네, 네, 끊어져 그래서 버리죠. 안정적으로 네.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이렇게 우리 되는 TV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이게 불규칙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TV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요. 예. LED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인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그거의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했을 때 네. 수명이 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런 이런 부분 우리 집 형광등이 그래서 나간다. 굉장히 많이 지금 꺼져 있는데 예. 형광등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네, 전구를 교체해도 네. 안 들어와요. 그건 그걸 초크라고 그러죠. 옛날에 초크라고 스타트? 스타트 이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형광등의 구조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안전기에서 전류가 그때 초크 담화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형광등 안에 있는 형광 물질을 촉발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일정한 전류를 흘려줄 경우 계속 빛을 발산하도록 만들어준 원리가 형광등이거든요. 전파사를 하셨어요? 전공이 그쪽입니까? 그래서 공대 출신이라서 어쩐지 조금 뭔가 조금 감각이 있다 싶었는데 뭐 제가 알고 있으니 있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뭐 일단은 좋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들어갈 시기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가적인 측면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이 회사의 기업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현재가가 17,850원인데요.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싸네. 예, 되게 1,400억. 쌉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00억을 나왔거든요. 400억의 시가총액이 1,400억. 당기순이익 230억인데 예, 왜 이렇게 싸죠? 예, 이게 또 이제 유보금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현금성 현금성 유보금도 자산도 2천억이 있고. 넘는 걸로 알고 2천억?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주가 대비 많은 자산, 현금 자산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고 2021년도가 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출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어제 이제 잠깐 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1, 4분기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이 되게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게 집콕 쪽들이 늘면서 그 TV, 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LG전자가 1조 1,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도 뭐 냉장고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런 전원 공급 장치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같이 좋아지겠죠. 네. 근데 지난해 11월 달부터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주가가 잠깐 반짝했잖아요. 네, 예. 2만 6천 원 정도까지 갔었네. 네, 예. 그러다가 지금 17,000원대. 네. 그때 올랐던 건 왜 그랬던 거죠, 혹시? 아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니 다 파악해 왔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지금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네. 그거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예. 지금 내려와 버렸는데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겠죠. 물론 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 제가 예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있습니다. 이슈였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자세히 혹시 어디 적어놓은 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올라있지 현재는 않은 되게 싸다. 주가. 예, 무난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아마 이게 그 올라갔다가 꺾인 부분들이 그 삼성전자 휴대폰에 뭐 충전기를 탑재 안 하겠다. 예, 이 부분이 좀 이제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락을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급에 대한 핸드폰에는 계속 들어가고요. 네. 일반적인 그 저가형 폰, 보급형 폰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이거에 대한 걸로는 그게 크게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제 판단. 거래량은 많지 않네요. 예. 평균적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겠다. 아마 생각이 드네요. 앵커님이 말씀하셨지 생소하다라고 느낄 정도면은 네. 그동안 이제 다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중의 이제 시장에 예.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던 분야나 그런 기업은 네. 아니었군요. 그리고 최근에 거의 1년 안에 그 레포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게 유동성, 네. 환금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주식을 사는 거는 조차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엑시트를 하는 걸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살 때도 저 위로 막 올려서 사야 되고 팔 때도 저 밑으로 내려서 팔아야 되면은 그게 좀 불리하잖아요. 네. 그게 이 회사의 최대 약점이네요, 지금. 근데 일단은 관심이 생기고 이 회사가 좋다 그러면은 어쨌든 거래량은 부분은 그쵸. 늘어나는 거래량이 많이 부분들이고 늘어나면은, 회사가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은 네.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좋은 한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차트 분석하는 차티스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2월, 11월 달에 1차 매집.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거래 없이 내렸다가 네. 다시 또 거래 들면서 올라가면 2차 매집 뭐 네.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그런 패턴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정보의 첫 번째 동양 EMP라는 기업을 좀 들여다봤고 두 번째 이제 풍문 네. 시장 소문들 좀 한번 들어보죠. 예. 원래 20일 날 네. 그 로켓 차세대 중형 위성을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네. 발사 예정이었죠. 발사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페어링 부분, 그러니까 1단계 로켓 부분의 덮개 부분에서 덮개가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을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일정 고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뚜껑이라고 하죠. 그 네. 페어링 부분을 터트려 가지고 양쪽으로 벌리고 인공위성들이 이제 궤도에 올리는 이 부분인데 이게 최종 시퀀스를 들어갔을 때 그 최종 점검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의 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기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떤 원인인지 찾아내고 그거를 문제 해결한 다음에 오늘 오후 3시 7분경에 예정. 발사 예정으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22일이니까 오늘입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오후 3시 7분 네, 예. 다시 재발사를 추진한다. 네, 예. 차세대 중형
1호 위성. 예, 예.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차세대 중형 1호 위성은 항우연이 주관이 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을 예, 하고 주관하고 한국우주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든 거고 네. 2호 발사체부터는 한국항공우주 이 카이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로켓을 계속 발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그 몇 년간에 대해서 위성을 계속적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 있고요. 하반기부터 아마 이걸 받는 걸로 네. 들었는데. 그래서 인공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분이고 또 하나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항공우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1년 9개월 동안 이제 공공기관 입찰 제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요. 그게 더 큰 제로죠. 네, 맞아. 네.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예. 한국 항공우주의 원래 그 기대했던 재료는 20일에 발표되는 차세대 1호 중형위성 이슈였는데 그건 오늘로 연기됐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그 주목되는 뉴스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죠. 예, 예. 입찰 제한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이제 매출액 부분들이 입찰 이제 제한을 받았던 제재가 그쵸. 그게 취소가 된 네, 거죠. 그게 입찰 취소가 제한이 취소가 돼 버리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긴 예. 하네. 예. 항공우주한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가장 그러네요. 큰 바텀업이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방사청에서 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이게 2018년에 자회사 캠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 항공 서비스 주식회사라고 네. 이게 이제 민간 항공이나 군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 MRO라고 하죠. MRO 정비를 수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이거 MRO를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지난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민항기들, 여객기들 다 스탑되고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보잉의 주가가 올 회복하는 걸 보고 네. 발주 물량이 월간 단위로 이제 추석 물량보다 네. 늘어난다는 소식이 그렇죠. 사실 나왔고. 근데 이게 그러면 정비를 받아야 되고. 예, 정비를 받고 일정 시간 비행기가 뜨고 이륙할 때 이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고장이 있든 없든 먼저 점검을 받아야 맞아요. 됩니다. 네. 항공기는 네. 생명 이제 한 번 떨어지면은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이런 수주 부분이나 매출액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민간 항공기에서 부분이 있는데. 예, 민간 항공기에서 이제 여객 수송을 하던 거를 화물 수송기로 바꾸는 사업 부분들이 이제 하는데 그 개조 사업이 있어요. 예. 네. 화물기로 바꿀 때 대당 한 300억 정도의 그 매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연간 한 4대까지도 가능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 이거를 원래는 이제 좀 잘하는 글로벌 인증 업체가 한 3대에서 3점 많이 진짜 뭐 풀 돌려봐야. 근데 그 해외는 이렇게 24시간 돌리지는 않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네, 한국이 우리나라가, 예,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카이에서 다음 달에 네. 출시되는 그 KF-X 전투기 있죠. 네, 시기. 예. KF-X 전투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되게 놀라워하고 있는 게 네. 인도는 한국보다 몇 년간에 앞서서 그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이제 설계 도면 단계에 있는데 한국은 벌써 다 만들었고요. 그렇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한국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꼼꼼하게 잘합니다. 꼼꼼하게 잘하면서 속도도 빨라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을 바라볼 때 빨리빨리라는 이런 문화를 네. 이제는 열정적이고 뭐든지 이제 잘하면서 빠르다. 이거에 대한 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쪽의 에어버스사랑 이렇게 계약을 맺고서 한 10년 가까이 뭐 이런 계약들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액들도 이제 분야별 매출액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모든 분야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시장 정보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자막에 나오는 1년 9개월여 동안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받았던 행정명령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방사청은 그거를 이거는 행정명령의 취소라기 때문에 방사청은 불복할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예. 바로 이제 그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한국항공우주 기대가 또 되고 있고 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만 네. 또 정리 끝내도록 할까요? 시간의 특징주에서 보면은 STX 그룹들이 이제 다 대거 많이 이제 상한가도 갔고 지난주 그리고 금요일 날? 예, 갔습니다. 이제 시간외로 갔는데 STX 중공업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 주식회사로 이제 만들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거 올라갔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부분들로 이제 간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한번 제가 조선사들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또 STX 쪽에다가 발주를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STX가 다시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타진의 의뢰가 왔네요. 영국하고 많은 교류가 있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한국항공우주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도 뭐 영국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공모함 기술 같은 경우 영국 항공모함 기술 우리나라가 이제 중형급 항공모함을 경항모. 경항모에서 중형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네. 이게 가게 되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경항모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형급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활주로가 뭐 하여튼 그 군사적인 것들은 좀 뭐 저기 하지만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었다가 맨날 이 가판 이렇게 올리고 막 스키 점프대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이게 이제 그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사출식 방식인데 미국에서 쓰는 항공모함들은 사출식 방식을 쓰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는데 네. 사출식 방식 이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순간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면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짧은 활주로에 이륙시키려면은 스키 점프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각도가 있는. 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STX 얘기는 아니고 네. 뭐 속보가 방금 속보 나온 것 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한데 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뭐 네. 저기 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에든 뭐 긍정적이죠. 하나의,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거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네. 큐비앤컴퍼니, NSN, 그다음에 GL팜텍, 세미콘라이트, 한원 주총 시스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들쭉거리는 회사들 굉장히 많겠네요. 네. 네. 이 회사들 이거는, 뭐 이제 좀 움직였던 부분하고 큐브앤컴퍼니, NSN, GL팜텍, 네. 세미콘라이트, 한원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비덴트. 비덴트는 이제 뭐잘 빗썸 아시는. 인수전에 모건 스탠리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진짜요? 확실한 건가? 카더라. 카더라. 네. 풍문이 풍문. 풍문이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한 IB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관심, 뭐 ETF도 설정이 된다 그러고 뭐 별 얘기들이 많지만, 네. 그래요. 뭐 하여튼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출판사나 토비스 코리아가 이제 스마트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아기상어 이 부분을 이제 아기상어 인기에 힘입어 이제 네.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가 이제 좀 또 움직이는 아기상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아니죠. 이게 자막만 놓고 보면 아기상어 나스닥 상장 이렇게 되잖아. 그죠? 스마트 스터디 네.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고 아기상어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네. 관련된 기업 중에 언급되는 몇 개 회사들이 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카더라죠. 그렇죠. 네. 추진이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네. 거고. 뭐 하여튼 그 추진설에 너무 또 이렇게 혹하면은 좀 그렇게 네, 잘 그렇죠. 걸러야 될 것 같은. 네. 자, 735 정보인 여기서 마무리.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알뜰금융센터 이정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